8회차 VR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VR을 활용해서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SBS 다큐 스페셜에서 진행했던 집에서 보이는 사안인데요. 풍경이나 색깔 외에 천장의 높낮이도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히틀러 총통관저의 공간 구성이 높은 층고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취조실이라고 하는 낮은 층고로 넘어가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층고의 차가 10m가 넘습니다. 이 공간의 변화를 못 이겨서 기절을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 공간을 VR로 구현.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높은 공간에서는 약간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게 나왔던 반면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공간의 변화로 낮은 층고로 넘어갔을 때는 스트레스 지수가 변화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안정감 역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천장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뇌파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천장 높이에 따라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앞에서 보신 영상을 기반으로 제가 SCI 논문을 최근에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 중에 가장 유념해 두셔야 될 건 VR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뇌파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 뭐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 뭐 이세돌 구단이 싸웠던 알파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기법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특강에서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예전 건물,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히틀러 총통관저라고 해서 예전에 전쟁에서 패한 상대 국가의 수장들을 에게 억압을 주고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와서 이제 패배의 서약을 하는 뭐 그런 체결을 하는데, 이 역사적인 사료에서 여기에서 오스트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 총리가 와서 졸도를 했다. 이 건물의 압박감과 힘을 과시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아마 이게 히틀러가 자기가 총애하던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 건축가가 주로 하던 게 저렇게 압박 있고 힘이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사료로 했으나 히틀러가 몰락을 하고 이 건물이 없어져서 더 이상 실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VR 공간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VR 공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VR 작업을 한 이후에 그 VR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9년 3월에 저희가 실험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다큐를 찍으면서.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현실 공간, 한마디로 외부 공간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VR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근접했던 VR 장비가 이 삼성에서 출시했던 오디세이라고 하는 MR 기반의 장비였는데요. 이 장비를 가지고 VR 공간에서 200m와 실제 공간에 200m의 싱크를 맞췄어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 친구는 이제 히틀러 총통관저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A, B, C, D 공간. 그래서 A는 뭐 외부 공간이고, B는 주출 입구, C는 모자이크 홀, D는 취조실. 해서 이렇게 층고에 각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 뇌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불쾌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실험했던 사례였습니다. 쭉 뇌파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베타파라고 하는 뇌파 정보만 활용을 했을 때는 모자이크 홀과 취조실로 넘어간 이 층고에 의한 압박감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전이되는 공간인 D 위치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저희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을 했고요. 제가 인공지능을 확대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가 지금 유니티에서 배우고 계신 볼트라고 하는 이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 한번 좀 쉽게 할 수 있는 랭귀지 언어가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 언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니티에서 그 업체를 인수한 이유가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더 쉽게 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뭐 트렌드나 추세를 보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볼트를 다루게 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기존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이디어도 조금 있던 게 도움이 됐겠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 체계가 생각보다 가지고 놀면 놀수록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인공지능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아마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파랑 VR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랭킹을 매겨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파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파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이 VR 영상 정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랭킹을 다시 매기는 뭐 1, 2차 실험을 진행을 했던 사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만 타이핑을 하시면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수업 시간 그 팀스 활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차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재질이 바뀌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에서 각각의 이런 오브제들이 애니메이션화 돼서 작동이 되게끔 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센터가 아니라 피봇을 누르면 이쪽 엣지 부분을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릴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짝 부분 클릭 한번, 두 번 누르면 여기 문짝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센터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객체의 센터 부분이 잡히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피벗이 잡혀 있습니다. 이 피벗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델링한 3ds Max 프로그램에서 이쪽 우측으로 피벗을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이 피벗에 관련된 설명은 블렌더로 아마 11주차 때 작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때 진행할 때랑 맥스로 하는 방법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 유니티에서 피벗을 여기다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큐브 오브제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도 피벗과 센터를 바꿔주면 여기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니티 안에서 피벗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 제가 예제도 이렇게 이런 예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니티 피벗 변경하는 방법 해서 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면 클릭 하나 하시고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세요. 이런 경우가 아마 간혹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자, 게임 오브젝트 눌러보시면 그냥 얘가 있는 위치에 얼추 탑뷰 위에서 바라보고 이거 아이소 퍼스펙티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에 X축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피봇을 잡을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Y가 위에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X, Y, X 해서 Alt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그럼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이 피봇이 이동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이 큐브를 이 밑으로 들고 들어가면 자, 이 상태에서 피봇을 누르게 되면 요 위치로 가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요거 퍼스펙티브로 바꾸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잡는 게 유니티 안에서 피봇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해와서 피봇을 설정하는 게 제일 엑셀런트 하겠죠. 지금 작업한 건 그렇구나 정도로만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잊어버리실지도 몰라요. 지금 설명했는데 까먹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할 수 있구나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렴풋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자 클릭해서 얘를 막 이렇게 작동시킬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 헷갈리니까 여기 애니메이션 폴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기존에 테스트하려고 만들어놨던 건데 이거는 다 지워버릴게요.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자 그럼 얘는 비어있는 폴더예요. 이 상태에서 밑에 문 열리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없다. 나 이건 저는 없어요. 그러시면 여기 윈도우의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탭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배치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밑에다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create 반드시 여기 밑에 있는 오브제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create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anim이라고 하는 부분에 door closed 닫혀있다 라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동작을 줄 건데 add property에 로테이션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0부터 60프레임까지 작동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이건 초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60프레임을 쭉 진행을 하는데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게 1초 만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초 만에 될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는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오픈하겠다. 이 도어를 오픈하는 상태에 또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겠다. 그럼 뉴 클립 하신 다음에 도어 오픈 오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도어를 오픈하는데 똑같이 로테이션을 주는데요. 여기서는 동작의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여기 회전을 쓱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90까지 늘려줘요. 사실 애니메이션 클립 안에서도 이렇게 동작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동작과 동작 구분 동작을 다 끊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90 해서 클로즈 애니메이션 클립과 오픈 애니메이션 클립 두 가지를 고정되어져 있는 거를 서로 트랜지션 작업을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요것도 30으로 줄여주고 그렇게 작업하게 되면 이제 레코딩 버튼 꺼주고 이 클로즈와 클로즈도 절반으로 줄일게요. 그럼 두 개가 합치면 60이죠. 클로즈와 오픈 두 가지의 이 구분 동작 있죠.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변형의 동작이 같아야 돼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랍장 부분도 변형을 줄 건데요. 요번에는 서랍장을 여기 move를 활용을 해서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그러면 서랍장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선택하시고 drawer closed 먼저 만들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구분 동작이 로테이션이 아니라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을 추가를 해주고 이것도 역시 한 30프레임으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뉴 클립 하신 다음에 똑같이 드로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픈 하신 다음에 저장 하셔서 여기에서도 역시 트랜스폼에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30프레임으로 동일하게 맞춰주시는데 여기서는 녹화 버튼 눌러주고 오픈 빼준다. 이렇게 빼주는데 빼주는 너비가 마이너스 1.2로 동일하게 맞춰줄게요. 마이너스 1.2 여기서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1.2 해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 프레임을 30으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프리뷰 여기 녹화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클로즈로 맞춰주시면 드로워
클로즈드와 오픈. 그러니까 여기 애니메이션 클립은 이 객체를 선택하면 얘 거가 나오는 거고, 여기 변형이 좀 스크롤을 움직여야 되는군요.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또 요게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픈으로 됐을 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든 거잖아요. 이제 오픈 부분을 볼게요. 각각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두 가지가 서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걸 조합을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애니메이터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터. 네. 이 하나의 오브제, 이 오브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가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생성되어져 있고, 나 여기 있는 오픈, 만약에 오픈 말고 다른 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것만 있는 건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시면 돼요. 만약에 클로즈도 없고 오픈도 없다. 그러면 도어 오픈과 클로즈를 같이 놔두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도 여기다 살짝 이렇게 빼놓을게요. 기본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가 주황색 디폴트 상태거든요. 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Set Layer Default로 하면 기본적으로 엔트리, 이 객체가 시작이 되면 문은 닫혀 있을 거예요. 네, 닫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열리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Make Transition 해서 이쪽으로 문이 방향이 변형되게끔 할 수 있고, 문의 방향이 변형되게끔 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Make Transition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각각의 얘가 닫혔다 열렸다를 왔다 갔다 인터랙티브하게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네, 이렇게 두 가지 클로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클립인데 사이에 오픈이 껴들어가 있어서, 이 화살표를 딸깍 각각 눌러보면, 네, 이렇게 트랜지션 되어지는 영역도 변형을 줄 수 있고, 지가 알아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형되는 범위를 잡는 거예요. 요것도 스무스하게 변형되는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바로 눌러보면, 네, 이건 닫아주고, 이렇게 도어 클로즈가 이 타임이 끝나면 밑에가 작동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 상에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스위치와 같은 거를 줄 건데요. 스위치와 같은 작업. 그거를 여기에서는 여기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트리거라고 있어요. 트리거, 방아쇠. 내가 원하는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거에 대한 작동을 해. 이 서랍장 밑에 있는 서랍장이 열려줘. 도어가 열려줘. 라는 트리거와 더블 클릭해서 close 닫혀라고 하는 트리거 두 가지를 각각 줘요. 그 다음에 각각 여기 클로즈에서 오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오픈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has exit time. 이거는 이제 끝나면은 이거를 언체크를 해주셔야 한 번만 작동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걸 딱 끝나면은 이거 하고 그 다음 동작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has exit tim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컨디션 부분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오픈 해주면 되고, 그 오픈이란 트리거가 작동이 됐을 때 문이 열리고, 여기서도 has exit time 꺼주고 close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close라는 명령이 들어갔을 때 이 애니메이션 클립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 딸깍 눌러보시고, 자, 내가 이걸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벤트 기본적으로 클로즈만 계속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제 변환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오픈이라고 하는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이제 열리고요. 클로즈라고 하는 게 작동이 되면 닫히고, 이게 오픈과 클로즈 각각의 트리거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볼트나 이런 거 활용해서 지금 이 미션이 작동이 되면 이 버튼이 눌려지면 클로즈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VR 캐릭터가 이 찬장에 가까이 오면 자동문처럼 오픈이라고 한 트리거가 작동되고 닫히고, 예, 작동되고 닫히고 이런 연결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플레이 버튼 꺼줄게요. 자, 그 다음은 이 위에 있는 서랍장에도, 예,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클로즈 부분에 디폴트가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걸 바꾸고 싶으면 요걸로 눌러서 바꾼다고 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로우와 클로즈 드로우 셋 디폴트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트랜지션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에 있는 부분에 요거 has exit time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트리거로 오픈 또 트리거 하나 추가해서 클로즈 해서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오픈으로 열리고 반대편 화살표는 선택하셔서 선택하고 클로즈로 바꿔주셔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요소에 맞춰서 꺼주시고 오픈하면 열리고 클로즈 하면 닫히고 하는 과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막 VR을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막 손으로 만져서 빼거나 뭐 어떤 물리적인 조건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소들은 현재 물리적인 요소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어떤 캐릭터가 가서 건드리거나 아니면 이게 VR 글러브나 VR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요소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 실제 객체와 똑같은 물리적인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 콜라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충돌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거는 중력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걸 중력으로 주면 밑으로 쭉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 해당 오브제에다가 콜라이더라고 하는 걸 줄 거예요. 리지드 바디는 주면은 이 객체에 한마디로 질량을 주는 거예요. 무게를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충돌체만 줄 거예요. 콜라이더를 주는데 여기 쭉 보시면 메시 콜라이더라고 있어요. 메시 콜라이더 우측 하단에 지금 보이실 텐데 메시 콜라이더를 딸칵 하고 줘야, 예, 이렇게 줘야 이거는 이 오브제 형태를 100%로 반영을 해서 하는 콜라이더 방식이에요. 반드시 이걸로 해야 돼요. 네. 밑에도 선택하시고 메시 콜라이더, 예, 이렇게. 솔직히 메시 콜라이더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메시 콜라이더를 쭉 배치해서 VR에 하나의 세트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치었을 때 그러면은 컴퓨터의 부하가 상당해집니다. 컴퓨터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메시 콜라이더는 이렇게 형태가, 예, 특이하거나, 예, 어떤 변형이 있을 때만 저렇게 쓰시면 되고, 예, 컨트롤 Z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박스 콜라이더나 다른 심플한 콜라이더를 쓰는 게, 박스 콜라이더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위에 서랍장 부분부터 작동을 시키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VR이나 아니면 게임 뷰에서 터치를 하는 순간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끔, 그래서 이런 터치 작업을 할 때 역시 이 콜라이더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움켜져서 당기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서랍장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플로우 디자인이라고 해서 볼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객체 랭귀지가 벌써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볼트 플로우 디자인은 몇 개든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애니메이터 부분에 오픈과 클로즈 트리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볼트 랭귀지를 설치를 할 건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add component 누르신 다음에 볼트 해주시고 여기 flow 디자인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new 하신 다음에
이 부분 매크로 부분에요. 오픈 클로즈라고 하는 이 매크로를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플로우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트라고 되어져 있는 건 딱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이고요. 업데이트는 계속 발생되는 함수입니다. per frame, 그러니까 1프레임마다 한 번씩 작동되고, 보통 컴퓨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60프레임 1초라고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 성능에 따라 FPS 속도가 엄청 빠를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 오브제를 탁 건드는 거예요. 저희가 뭐 VR이 됐건 지금 현재에서 화면이 됐건 탁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위에 온 하는 겁니다. 이 면 위에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할 때는 이벤트에서 만약에 마우스 인풋 키보드는 많이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하는 것 중에 온 마우스 다운, 온 마우스 인풋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별표가 딱 돼 있죠. 별표가 돼 있는 건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풋에 온 마우스 다운을 하시게 되면 이 위에 부분 온 마우스 다운 밑에 셀프라고 돼 있잖아요. 셀프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익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브젝트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셀프입니다. 왜 셀프냐면 여기 밑에 이 오브젝트 인스펙터죠. 이 속성창이죠. 이 안에 플로우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셀프는 얘야. 얘 객체고 얘는 얘야. 얘를 온 위에다가 마우스 다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유닛 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마 컨트롤 부분에 토글 밸류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토글 밸류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콘이 옛날에 스티브 잡스도 아이콘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콘이 전부 설명을 합니다.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인데 어떤 상황을 지정해서 온, 오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우스 다운으로 계속 클릭해서 얘를 계속 건드릴 거예요.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건드릴 건데 행위는 마우스로 클릭 한 번씩밖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토글 형식으로 온, 오프, 스위치 형식으로 온, 오프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온 토글 방식이 맞겠다. 왔다 갔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반복적인 작업이 맞겠다. 토글 형식은 온 오프를 계속 스위칭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타트 온은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 토글 형식으로 너는 할 건데 그럼 나는 스타트 온 형식이 맨 처음에 작동되고 있는 상태로 할게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애니메이터의 요게 아까 전에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 때 트리거라고 했어요. 트리거 어떤 트리거를 세팅할래? 라고 세팅을 한다면 여기에 자, 그렇다면 여기 턴 온 상태 기본적으로 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온으로 돼 있으면 이 서랍장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클로즈 되어져 있는 셋 트리거를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로직이 아니네. 그냥 셋 트리거로 할게요. 어딘지 못 찾겠어요. 빨리 하려고. 네, 애니메이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애니메이터죠. 여기 애니메이터. 그러면 애니메이터 위치에 있는 셋 트리거 세팅을 한다는 거죠. 어떤 트리거로 세팅을 할래?
하면 클로즈로 맨 처음에 할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et trigger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은 대소문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close 대소문자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대소문자 틀리면 컴퓨터는 멍청해서 정확하던 거죠. 멍청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으면 토시아는 정확하지 않으면 유도리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이것도 역시 오픈 해주신 다음에 오프 해주시면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스타트랑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스타트는 한번 실행 플레이 버튼 누르면 스타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플레이 버튼 누르는 순간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게 스타트고 제가 일부러 지금 개념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UI 컨트롤하는 거하고 저희가 고급 렌더링 버전 들어가는 블렌더랑 작업할 때는 이런 코드에 대한 설명이 많이 첨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익혀놓으신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했어요. 활성화 됐어. 스타트는 단 한 번 실행돼. 그런데 업데이트는 반복 실행돼. 요렇게.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 누르고 꺼주면 자 씬뷰에서는 백날 눌러봤자 작동 안 되고요. 여기 서랍장 이렇게 클릭 혹시 여기 뷰가 이거 제가 설명했어야 됐네. 제가 아까 테스트하면서 이거 바꿨구나. 원래 뷰가 이렇게 안 보이죠. 제가 카메라 뷰를 이렇게 알트랑 마우스 왼쪽 버튼 슉슉슉 맞춰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메인 카메라 누르고 아마 여태까지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맞췄을 텐데 혹시 못 맞추셨다면 여기 게임 오브젝트에 Align with View 해서 이렇게 맞춘 거였어요. 원래 엄청 조그만해 보이죠? 제가 하다 보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테스트하던 화면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쉽죠. 이제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애니메이터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밑에 있는 애니메이터 딱 눌러보면 얘도 오픈 클로즈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엄청 편한 게 오픈 클로즈 만들어 놓은 얘를 갖다 쓰면 돼요.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add component 하시고 여기에서 볼트를 만든 다음에 플로우 디자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오픈 앤 클로즈를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어차피 똑같은 방식의 알고리즘 프로세스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장 한번 할게요. 세이브 한 다음에 플레이 하고 꺼주고 밑에 클릭하면 근데 저희가 콜라이더를 쓴 이유는 여기 표면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요. 클릭 밑에 클릭 아이고 클릭 제가 더블 클릭을 눌러서 그래. 클릭 한번 이렇게 클릭 한번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애니메이터 조금 VR에서 생동감 있게 인터랙티브하게 오브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이러한 과제를 스케치업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걸 제가 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낼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테스트로 작업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회차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